네, 제43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문성근 대표 직무대행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우리는 의회 권력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대표께서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시면서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이후 당의 관리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고위원들도 총선 패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정권 교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오는 5월 4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른 다음에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희상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내대표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갑니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민들께 수권 세력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가다듬어서 수권 정당으로 면모를 대신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제시한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첫째, 민생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반값 등록금 등등의 공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남과 노원의 투개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 강남과 노원 등의 투개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기화되고 있는 언론사 파업 대책을 세우고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언론 특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가겠다는 박근혜 위원장의 말을 환영합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그 말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것은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는 것은 미래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선관위 디도스 테러 그리고 불법 사찰 등등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해서 파헤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다가온 질책을 국민께서 해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도 남겨주셨습니다. 의석수에서는 저희 당이 뒤졌지만 정당 득표에서 민주진보 진영 유효 득표수가 앞섰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국민들께서 질책과 희망을 주셨는데 이 희망을 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4월 11일 총선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무능, 비리와 부패, 불법 사찰, 치안 무능을 반드시 심판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온전히 떠안지 못했습니다. 진보적 가치를 시대 정신으로 내건 개혁의 방향을 옳았는데 왜 중도층을 끌어안는데 실패했고 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는지, 심지어는 국민의 눈에 오만하게까지 비춰진 것에 대해서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탓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그동안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중도 개혁 세력까지 아우르기 위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하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보다 반발자국만 앞서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보적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정치의 그 실천 과제로 피부에와 닿게 뿌리내리게 만드는 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과 좀 더 소통하고 잘 홍보하는 그런 전략이 부족했다는 거, 그런 잘못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우리 민주통합당이 의욕만 앞세워서 국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개혁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기 원내대표 선출 공고가 나면 이제 18대 국회가 사실상 한 달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처리하지 못한 미려 안건도 많지만 그러나 19대 국회의원들이 뽑힌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 대부분은 19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대화와 타협의 용광로가 되지 못하고 다수당은 힘만 믿고 날치기를 해야만 강한 여당으로 평가받고 소수당은 몸으로 그걸 막아야만 선면 야당이 되는 이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강대강의 대결 정치를 이제 18대 국회로 끊어내고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몸싸움 국회의 행태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18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의무로 직권상정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 세칭 낮추기 방지법, 몸싸움 방지법이 의안처리제도 개선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언론을 보니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뭐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18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한 모양인데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19대 국회에 가서 또 원내대표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19대로 넘겨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사당 체제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이때 90%가 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성숙한 국회였습니다만 3당 통합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무너진 경험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번 19대 국회 우리 민주통합당의 의석은 127석이고 야권 단일화했던 통합진보당과 합하면 140석이 됩니다. 따라서 야권 140석과 새누리당 152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황금분할이 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고질적인 새누리당의 날치기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성숙한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회 운영에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 날치기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좋은 법안으로 개정하는데 개폐하는데 모든 것을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4.11 총선을 지나면서 부정불법 선거가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강남 을구에는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채 또 참관인과 함께 동승하지 않은 채 투표함이 이동되었습니다. 불법 부정선거 이전에 기본적인 일을 지키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선거에 대비해야 되고, 만약에 당락 여부에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 잘못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 추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강릉 등 여러 선거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큰 품을 제공했지만은 심지어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지만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조자룡이 헝칼 쓰듯 압수수색하고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철저한 불법 부정선거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가능하면 5월 법사위라도 소집해서 법무부 장관과 너희 책임 있는 말을 듣고 행안위 소집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원내대표에게 건의해가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사 파업이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 극에 이르러서 이제 다수의 언론이 동시에 파업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언론사 파업이 장기화됨으로써 우선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어떠한 결과가 있었던가? 만약 파업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회부나 지방부 등에서 좀 더 적극적인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질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코 우리 민주통합당이 과반수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과반수에 가까운 야권의 140석이 보유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언론사는 물론 정부 당국과 적극적 대화를 해서 빨리 민주 언론으로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노조 등 구성원들이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도 세우고, 마찬가지로 문방위도 이러한 것을 거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선거 기간 동안에 노동 현장에서 지나친 노동 탄압 또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한국노총과 통합했지만은 여기를 간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 현장을 찾아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4월 11일 총선 당일 정규직은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지만 비정규직에는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를 하게 한 이러한 실상도 앞으로의 선거 그리고 비정규직 해결 방안을 위해서도 함께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아직 굉장히 안 좋아서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국민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당은 오직 하나로 단결해서 나가야 합니다. 국민은 친노, 비노 이런 구분에 관심 없고 패권 싸움엔 더더욱 관심도 없습니다. 분열은 죄이고 공멸의 무덤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당은 친서민, 친노동, 친시민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당은 일관되게 전국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국민은 영남도, 호남도 넘어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얼마만큼 소외됐느냐 이런 것이 평가의 잣대도 아닙니다. 이미 세대투표의 성향이 강화되어 등장했습니다. 당은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한결같이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에게 진보냐 중도냐의 이념 논쟁은 매우 공허하게 들립니다. 민생이 파탄난 이 현실 속에서 민생 진보를 향해서 생활의 진보를 향해서 당이 가야 한다. 이런 점은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 남은 것은 실질을 숭상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한결 젊어져야 합니다. 국민은 젊어진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워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록도 경륜도 존경받고 추앙받아야 하지만 시대 변화에 주목하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물,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잘 자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실천적인 것은 올바르게 혁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탈개파해야 합니다. 친노, 비노 이런 그 프레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친소관계, 이해관계, 연고 중심의 이런 무원칙한 파별 이 기회에 종식하고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대 역지역 이런 지역구도 정치 성향도 완벽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지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치와 세대 중심으로 당을 일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냐 중도냐 이런 이미 끝난 논쟁 이런 부분들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탈이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대정신이 보편적 복지고 경제민주화고 한반도 평화라는 이런 점에 동의하면 당의 양날개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패배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 권력 교체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의 싹도 우리는 키워내고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도권에서 압도했고 부산권에서 육박했고 대구에서도 김부겸 최고위원의 선전이 눈부셨다고 생각합니다. 20대 투표율도 급상승했고 지지율도 높아졌습니다. 야권 연대에 이어서 야권 공조의 가능성이 있고 지난 국회와 달리 여당의 일방 독주 이것을 확실하게 막아내고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혁신하기만 하면 더 근본적인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대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회에서 당은 체제를 정비하고 대선 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부겸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동감합니다. 한명수 대표께서 먼저 책임을 지셨습니다만 저희 지도부 모두 다 그 책임에 대해서 같이 재현되는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상식에 입각한 국민의 질책이 있었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답변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오만하게 비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특히 정치 집단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준엄한 일이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저지러진 이명박, 한나라, 새누리당에 이르는 이 집권 세력의 철저한 성자 독식 위주의 국가 운영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공동체를 희망, 미래의 공동체로 끌고 가야 되는 책임 저희들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또 앞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의 치열한 정책적인 그런 대안 준비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다가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쉽게 좌절하는 모습, 또 순경에 처했을 때는 쉽게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의 존재는 바로 국민들에게 그런 점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그게 저희들 역할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선 때 그나마 또 거기까지 회초리를 쳐주시고 저희들한테 재기의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민주통합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의 성실한 그런 집단이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현희 전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민주통합당 통합과정에서 참여했던 시민사회와 또 여성을 대변해서 참여한 3개월이 지났는데요. 총선까지 치르면서 여러 가지 소외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번에 만들어주셨던 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과 새누리당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회를 만들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안이함과 오만함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 증인이 된 심정으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었는데 부적격 후보에 대한 공천, 정책과 비전의 실종, 위기관리 능력의 어떤 무능으로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 신뢰를 주지 못해서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선택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오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갖고 정당 혁신과 비전 제시, 통합성과 추진력을 갖춘 리더십을 구축하라는 채찍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등 그 보수 정당에 비해서 더 많은 지지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의 국민들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지지와 성원을 받들고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는데 낮은 자세로 19대 의정활동과 대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그 총선 기간 중에 여성정치참여 확대위원회를 맡았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목표한 바에서는 상당히 미흡하긴 하지만 나름 어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그 민주당 그 전체 의석수가 127석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 의원이 한 24명으로서 민주당 안에서는 여성들이 20% 이상 넘게 이번에 그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광현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저희 당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실업,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 등은 청년의 삶을 보듬어줄 수 있는 공약과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통합당이 청년들의 삶에 깊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서울 지역 출구조사 결과 20대 투표율이 64%를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통해 투표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끝이 났지만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염병과 촛불보다 쉽고 강력한 힘이 투표를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걸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함께 증명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 울구 선거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곳에서 투표 부정이 의심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지 않도록 이번 선거 부정 의심 사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